표시를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네. 야, 윤 총장이 읽었네? 네. 읽네?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눌렀겠죠,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마저 4번, 5번 질문도 네. 사명감을 갖고 네. 아주 공들여서 이건 네. 뭐 총장이 직접 보니까 4번과 5번 질문도 정성 들여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1, 2, 3번과 달리 4번과 5번은 1시간이 넘도록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아차차 한 거죠. 일자가. 걸렸네. 읽은 걸.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걸 어떻게 안 보려고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본 거잖아요. 네,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두 개는 이제 버틸려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또 1시간 후에 제가 그냥 별 기대를 안 하고 가봤더니 네. 4번, 5번도 다 지워졌어. 다 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윤석열 총장의 굉장히 궁금했나 보다. 그러니까 성정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보겠다는데 내가 보고 뭐 답변을 안 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보려고 했는데 궁금한 안 보려고 거야.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뭐라고 질문했는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1, 2, 3번이 지워졌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읽은 표시가 됐는데 그 뭐 4번, 5번 안 본다고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지지 더 이상하죠. 그게 더 이상하죠. 예. 앞에는 보고 뒤에는 안 보고. 우리 저기 한동훈 검사처럼 예. 읽고도 안 읽은 척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몰랐나 네. 보다. 예. 그게 이제 뭐 풍문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의 경우는 이게 예, 맞아요. 카톡의 경우는 이제 읽고도 안 읽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에어플라인 모드로 해놓고서 읽은 다음에 다시 그걸 이제 원위치를 시키면 그걸 이제 그렇게 보고도 안 본 척 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뭐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그런 스킬이 없던가. 네. 아마도 뭐 그런 정도의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 비롯해가지고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뭐 숱한 그런 식의 질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네. 나름대로 그런 스킬을 개발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마도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은 감히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는 아마 그런 네.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오늘 이거 훈련이 안 네. 돼 있었던 것 같아. 윤석열 총장은 나에게 이런 근데 배우를 한 진짜 사람은 그거 네가 처음이야 뭐 그런 거.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러니까 몰라요. 에어플레인 모드,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 카톡을 열어보면 우리 여기 이제 시청자가 뭐라 그러죠? 올리신 댓글들에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한번 이 나중에 방송 한번 끝나고 나서 해봐야겠네. 한번 해보죠. 뭐 예.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던 그 질문은 총 5개 항인데요. 앞에 한번 1번서부터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외에도 2019년 8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그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2차례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시는지 여쭤본다. 이게 1번 질문이에요. 그냥 도의적 책임을 네. 느끼시냐. 두 번째는 총장께서는 2019년 5월 불기소 당시 김유철 형사 7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2018년 4월에 또 불기소 결정할 때도 보고를 받지 못했냐. 두 번 다 네. 보고를 못 받았냐?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약에 2차례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검사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부장정결로 이런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의 위중함에 비춰볼 때 최소한 당시 수사검사나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네. 뭐 수천억이 넘어가는 그 펀드 사기극인데 이걸 부장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정결로 아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직무감찰 해야죠. 그리고 이제 4번 질문이 2019년 5월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이규철 변호사는 2019년 4월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한 달 전인 한달 전이죠.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서로 키우는 강아지 얘기만 했을 뿐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양호 회장의 법률 대리인, 여기서 양호 회장은 뭐 아직 공식적인 법률 선임계는 내지는 않았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규철 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한가하게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충분히 네. 뭐 정말 당시 옵티머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고 강아지 얘기만 한 게 사실인가요?
아마 저거는 네. 앞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하기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저걸 이제 4번 문항으로 물어봤고요. 근데 5번 문항은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6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구속한 후 김 대표에게 불법 펀드 판매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검찰, 법원, 금감원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던 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성지건설 경영권 인수에 사용하는 것을 동영상을 보면 양호 회장은 레포 펀드를 성지건설 경영권 인수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규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는 양호 회장은 김재현 대표에 비해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도 지금껏 한 차례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양호 회장에 대한 과도한 봐주기 수사 혹은 양호 회장 배후 인물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내용이 깁니다만 아마도 지금까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거 관련해서 저런 불경스러운 그 질의를 했던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겠죠. 아마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분노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저 읽고 불쾌했을 것 같긴 한데 역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야, 이 기계에 있는 기자는 누군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역시. 아마도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이제 뭐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법사위 혹은 뭐 국회 차원에서 검찰총장과 대화할 수 있는 뭔가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그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의 그 법사위 의원들이 지금 현재 강진구 기자가 저 카톡으로 했던 질문들은 충분히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출입 기자실의 존폐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저는 검찰 출입 기자들의 존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자들과 그다음에 각 검찰의 책임자, 검찰총장이 됐던 아니면 검사장이 됐던 그렇죠. 검찰의 책임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브리핑을 해야죠. 브리핑을 하는 이런 제도가 신설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브리핑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이 자기 수사 성과를 자랑하는 그런데 그냥 이 꽃꽂이처럼 이렇게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그런 방식의 브리핑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 기자들이 검찰을 상대로 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기자실도 뭐 특정하게 그런 형식의 브리핑 제도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은 검찰, 그러니까 뭐 법조 기자단이라고 만들어서 해당 그 출입처를 만든 다음에 기자실을 만든 다음에 그 기자실에는 다른 기자들은 출입도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이제 특정하게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가서 그러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뭐 이를테면 뭐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이 와서 뭐 야 강진구 기자님 제가 이거 강진구 기자님한테만 주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쑥 주고 가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씨 이건 나의 단독이야 뭐 이런 식의 지금 취재 문화가 오랫동안 법조 기자단이 가지고 왔던 굉장히 안 좋은 취재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우리 윤석열 총장이 기회만 되면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1조 5천억의 펀드 사기극 그중에 5천억은 지금 행방불명이 돼서 다수의 그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 엄청난 대사기극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물었던 5개 항의 그 질문은 제 개인적인 질이 아니고 이 전체 피해자 그리고 전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질문이고 그래서 기자로서 저는 당연히 물어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 검찰을 다짐하는 윤석열 총장은 이 부분들에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께서.